근데 결론은 그거야. 자,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를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앞서서 있는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해야 될 직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수요들이 주는 직업들을 굳이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따른 공부를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대학교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걸 전공으로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건 대학교 바깥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이거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것도 대학교 바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교보문고 가면 좋은 책이 얼마나 많니? 자, 근데 우리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사람 또는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의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는 학문을 공부한다. 이거는 대학의 은사님들이 지도를 해주지 않고는 책만으로는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학문이다 이거지. 또는 파이낸스 같은 것도 그냥 파이낸셜 모델을 갖고 뭔가 엑셀 파일 템플릿 돌리고 이런 것들은 대학교 바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 파이낸스의 기본적 원리와 거기서부터의 그 아주 깊이 있는 학문적 영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거시경제, 미시경제와 파이낸스 학문이 서로 어떤 유기적 결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커리어 패스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져. 더 쉬운 예로, 자,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카카오톡 은행이 있었을까? 아니면 카카오톡 T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왜 카카오톡은 지금 은행을 하고 있느냐? 자, 가장 처음 단계에서 카카오톡은 인스턴트 메신저였다 이거지. 인스턴트 메시징을 하루에 3-4시간씩은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천만 명, 4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카카오톡에서 거의 3-4시간 이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로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안에는 전 은행이 필요해요. 저는 송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택시 좀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꾸준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은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한다. 그럼 음악이 최종 전공이 되는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1970년대, 80년대 음악들을 들어보면 요즘 거의 그 음원들이 샘플링돼서 재사용되는 경우 되게 많아. 쉬운 예로 요즘 가수들이 히트해서 상위 차트에 있는 노래들 들어보면 리메이크 곡들 상당히 많아. 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면 진짜로 기존에 있었던 주옥 같은 노래들 중에 셀렉션을 잘하고 큐레이팅을 잘해서 그것들을 현대 감성에 맞게 재창조해서 보여주는 게 아예 새로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시대라 이거야. 왜냐하면 좋은 멜로디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다 패턴화되어 있는 거야, 음악도. 요즘 음악을 EDM이나 일렉트로니컬 뮤직을 한다. 샘플링이 주가 되는 음악들이 상당히 많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샘플링을 해서 음악으로 조합을 하고 그것들을 음원으로 발표해서 가수가 되고 하는 것들은 굳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지. 온라인의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만 봐도 그런 샘플링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음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알맞는 전공을 플랫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런 류의 전공들을 공부하는 게 그런 패턴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패턴들은 다 만들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자, 이런 패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합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왜 원인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들 때까지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이거지. 그런 짜집게 하는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짜집게 하는 요령이야 밖에 있는 아카데미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같으면 요즘은 코딩도 배우고 프로토타이핑도 배우고 소리와 영상을 결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걸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거든. 그럼 그런 공부들을 해서 대학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상태로 음악을 한다.
그 경험을 한 상태로 패션을 한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지 그냥 막 패션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음악만을 전공으로 한다는 거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물론 그 음악 전공을 진짜로 전 세계 상위 1%의 진짜 탤런티드 된 친구가 하고 지금도 창작 활동을 하는 건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천부적 재능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악도 사랑하고 패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뭔가 인퍼먼트 하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해낼 수 있는, 구현해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대학에서 플랫폼 형태로 공부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전공으로 선택해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knowledge를 가지고 얼마든 다양한 형태로 파생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하기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 일이 급하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을 빠뜨리고는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럴 때 성공을 하는 방법은 뭔가 마법을 일으킨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진짜 최고의 화타가 한 번에 뭔가 치유를 해준다든지 절대 그런 노하우나 마법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때의 유일한 해답은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본인이 사유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